저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최인호라고 하고요. 주요 활동 지역은 이제 부평구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서 부평구입니다. 어, 문화재단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문화도시센터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부평으로 인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 이제 부평구 내에서 문화가 생산이 되고 문화가 좀 소비가 되는 그런 구조를 좀 이뤘으면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그런 문화 활동을 좀 쉽게 접하고 가까이서 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영상 창작 등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아주 좀 접하려면 일단 자기가 좀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좀 활발히 좀 이루어져서 이제 동호회가 좀 자립적으로 좀 생성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표도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문화 활동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충기라고 하고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는 곳은 여기 백운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부평,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부평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 활동하는 거는 농사 짓는 거를 알려주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하고는 인연이 되게 깊은데요. 이쪽에 보면 십정 녹지라고 있는데 10년 전에 조성이 안 된 십정 녹지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 저희랑 공원 녹지가랑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막 토종 작물도 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로 이제 부평하고 도시농업 인연을 맺었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 미군기지 옆에 부영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텃밭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부평구가 도시농업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먹을 것들을 얻기 위한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농업행위라고 보지 않고 일상적인 문화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인 현상도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떤 공간을 가꿔가는 활동을 커뮤니티 가든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와 다 맞닿아서 좀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뭔가 공동체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뭐 이런 좀 문화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성이라고 하고요. 네, 저 사는 곳은 여기 백운역 뒤쪽에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평이랑 인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살긴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이제 제 전공이 영화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서울 쪽에서 이제 영화 일들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 인천의 도시 재생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찍다 보니까 여기 그 인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방면에 이제 뭐 예술인들이나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뭐 교류를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장편 영화 연출과 이제 인천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하는 것들을 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여기 질문지 보니까 문화도시 부평으로 인해 어떠한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를 제가 사실은 이게 질문이 제일 난감하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그 지금 하시는 것처럼 되게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뭐 사실은 이벤트나 기획적인 게 굉장히 좀 부평은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저녁에 운동하러 공원도 나가보고 이러는데 주로 보면은 뭐 무슨 공연 아니면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물론 이제 문화를 일상으로 향유한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일회성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서 이왕하실 거면 좀 더 꾸준하게 네, 이렇게 좀 뭔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꾸준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기획됐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은 각 지역들마다 지역의 이제 문화적 자산이나 어떤 인물이나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카이빙 작업을 좀 체계적으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평도 이제 당연히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뭐 사진이나 뭐 문서나 아니면 영상이나 어떤 이벤트나 이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을 잡아서 아카이빙 작업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건 어떨까? 뭐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의견을 좀 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남구에서 오래 살다가 부평구에 이사를 와서 지금 10년, 13년째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부평구에 왔을 때 부평 풍물 대추제가 되게 유명해서 그리고 동마다 풍물에 대한 지능은 되게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동별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결합을 해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부평에 와서 인천여성의 부평구지부 회원님과 활동하다 보니 공연을 하고 싶긴 한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대관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공연 무대가. 그래서 그것도 참 제약이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모임 자체가 안 되고 공연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방송 중에 비긴 어게인처럼 거리두기 하고 자유롭게 버스킹하는 거를 꾸준히 어디선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문화예술분들도 계속 좀 활동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동아리 중에 극단 동아리가 있어요. 플레이백 시어터라고 즉흥 공연을 하는 팀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부평이 법정문화 도시라며 왜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라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제가 답변도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부평이 문화 도시로 계속 노력은 한 건 알고 있는데 멀기만 하고 가깝진 않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좀 더 가깝고 친숙한 문화예술이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습실 대관이 상시 운영되고 저렴하게 대관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관하는 곳도 시설이 잘 갖춰진 것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문화예술 동아리의 공연 위주를 좀 복도와주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대면 방식으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데 그와 관련된 설비가 부족해서 대여를 해주시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평에서 올레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학철입니다. 우리 저 부평문화재단하고는 창작 공간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연락도 받고 그런 모임에 우리 이제 참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부평에서 또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우리 올레 공연장은 원래 참 만들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뭐 공연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큰 공연장도 아니고 저 홍대에 보면은 왜 이렇게 소극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런 공연장을 참 인천 거기다가 부평에 더군다나 이렇게 좀 시장 골목 쪽에 이렇게 이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아이가 음악을 하고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참 지금 마련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저 서울에 그래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음악하는 밴드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왔을 정도로 네, 굉장히 잘 기획하고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만나는 바람에 네, 좀 유튜브 그런 공연 아니면은 그런 다른 공연은 전혀 없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부평문화도시에서 이제 이런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우리 부평문화에서 더 이렇게 우리 좀 알려지고 같이 사업을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근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기 문화 둘의 시민회에 초청해 주신 최경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한참 동안 좀 고민을 한 이유가 저는 원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주사업은 제가 3D 프린터 R&D 쪽을 맡고 있는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7년 전에 여기 그 이주민들에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쪽에 좀 참여하게 되면서 원래 시작은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교육 지원 사업을 먼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서 거기에 타이틀이자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엔 이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원래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저한테 국제 전통 예술 공연단을 인수하라고 하셔서 제가 또 그 인수를 받아서 제가 그 7년째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들 고생하시는데 저희 팀들이 이제 곳곳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 게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도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7년 전에 그 퍼스트 피플 국제 전통 예술 공연단을 진행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전통 예술이라고 하면 좀 저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졸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들한테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좀 빠르고 좀 퓨전이 좀 섞이고 그렇게 이런 걸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한 15개국 정도의 뭐 악기 연주라든지 가수 그다음에 전통춤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인프라가 좀 저 나름대로 7년 동안 많이 갖고 왔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은 좀 어디 가서 이거 동네에서 온 그 다문화 그 공연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은 학교에 그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문화 이해 강사, 언어 지도 강사들을 좀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파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이제 점점점 학교에는 3분의 1에서 지금 거의 5대 5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전국에는 지금 다문화 인원이 대략 300만으로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3위, 그 다음에 부평구는 인천시 내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 그래서 이쪽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풍물축제에 제가 이 다문화 사업에 그 시작을 할 때까지는 다문화 거리와 다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풍물축제에서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다문화 거리는 좀 부활을 해야 되고 이주민들이 솔직히 갈 곳이 없잖아요. 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영리 단체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상 올 때 가족처럼 이렇게 맞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저희가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이유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제안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3개월에 분기에 뭐 몇 번을 하든 그래서 이런 공연 저희 같은 퍼스트피플 공연단 이런 분들이 좀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있어 그 문화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권순우입니다. 이런 정보나 이런 정책들을 미리 좀 알았으면 저도 좀 생각을 했을 텐데 좀 몹시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한 좋은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좋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악 관련에 대해서 조금만 그 특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뭐 너바나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를 휩쓸었던 굉장히 유명한 밴드가 있었죠. 근데 뭐 펄잼이나 뭐 너바나나 그 밴드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시애틀 그런지 락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다 그 세계적 유명한 밴드들의 출신들이 다 시애틀인 거라 태생이 아니라 그 밴드가 모인 곳이 시애틀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남동구에 있는 관교동이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시애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관교동을. 이유는
거기에 그때는 좀 사실 락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밴드들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특히 이제 수도권이 제일 많은데 관교동이라는 지역에 제일 많이 모여서 밴드 연습들을 했었죠. 뭐 이유는 버려진 지하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만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건물을 지으면 지하에 무조건 방공호를 만들게 법으로 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이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 방공호가 쓸 데가 없어졌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깝고. 근데 그 싼 것을 필요로 하는 밴드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우연찮게 시작을 했던 그것이 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라잉넛 전신이나 뭐 유명한 밴드들도 다 그때 관교동에서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는 뭐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버스킹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들. 그래서 계속 음악적으로도 진화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조건 락 밴드의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혼자서 하는 곡을 혼자 쓰고 녹음도 혼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진화가 돼가면서 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가격산 지하가 아니라 그냥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기만의 연습실이나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동아리 차원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일산의 백석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일산 백석에 가면 상가가 뭐 한 3, 4층짜리 건물이고 지하는 뭐 술집도 있고 1층에 식당도 있는 그런 그 복합 공간의 지하실에 지금 아까 선생님 딱 말씀하셨던 그런 연습실을 운영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용 연습실이 한 대여섯 개 되고 2인용이 대여섯 개 되고 합주실도 하나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문의가 와요. 홀이 있느냐 거기에. 그래서 아쉽지만 홀은 없지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되게 비싸요. 그 공간을 이제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뽑으려고 굉장히 상업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면 월 한 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돼요. 그 친구들한테. 그럼에도 문의 전화는 계속 오고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각자의 음악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그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아름 보니까 일산 백석 지하가 그나마 좀 싸더라. 단돈 5만 원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산 지하에 제가 알고로만 지금 한 100여 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곳이. 역시 일산 그 백석 그 일대 야방에 나가 보면은 범상치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저는 우리가 이 문화도시 부평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여기서 좀 흡수하고 녹아낼 수 있을까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물론 뭐 금전적인 지원 정책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반드시 부평 구민 50%였었나요? 네. 이사 오겠죠, 뭐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전에 야 관교동 가봐 굉장히 싸. 지금은 일산 백석 지하에 연습실 굉장히 많아.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가 맞는 분야에 있어서 할 때 부평이 먼저 떠오를 수 있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운동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문화예술 얘기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평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조금 기대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부평하면 그 뭐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뭐 미군 기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20년 세대를 살면서 지금 부평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항상 좀 궁금하고 떠오르면 그 풍물 축제할 때 술 먹으러 부평 나가고 뭐 이런 게 사실 생각이 나고 또 거기서 또 수많은 또 이제 풍물 하시는 분들 만났던 것도 또 좋은 기억이고요.
사실 여기 부평 여기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여기 지나면서 항상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고 여기 밤에 오면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과거의 부평이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다양한 예술인이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문화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거는 사실 어떤 문화 시설로 대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화적 기반이나 가치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 잡아두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도시 부평하면서 문화둘의 시민회라고 해서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시도가 너무 반갑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기후위기나 여기 환경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여기 굴포천 복원운동이나 여러 가지들 진행되는 걸 봐왔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굴포천 여기 뭐 원적산 이 공간들 또 우리 도시농업하는 그 공간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봤어요. 그 마음들이 저는 여기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결합돼서 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부평에 또 한남정맥에 그 공간들이 있고 그런 공간을 좀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시 문화예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자입니다. 메인 여기 자리가 제일 좋다고 제일 늦게 해서 제일 많이 긴장되고 제일 많이 떨립니다. 저는 부평 공예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공예마을 이름에서 알듯이 저는 공예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한 이유는 시민이란 단어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이란 단어에서 온 이유는 제가 자그마하게 또 다른 공간에서 지금 잠깐 있는데 저희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고령화가 돼 있고 제 머리가 희어가듯이 저도 나이가 먹을 것인데 지금 50대 제가 뭐 수업하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3, 40대, 60대 모두들 두 발로 다 와서 손으로 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70대 어르신 근데 언니 어르신입니다. 젊으셔서 그리고 오빠 어르신이고 70대이지만 그런 분들이 가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실 공간에서도 항상 무엇을 해야지 되는데 무엇을 뭐 506세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있는데 없는 거여서 항상 고민이 70대이니 젊은 언니 오빠들이 담벼락에 모여 앉아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항상 그분들을 어떻게 시민이 먼 곳에 있는 시민이 아닌 윗집 할머니 옆집 동생, 옆집 언니 이런 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항상 고민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시민이라는 시민이 멀지 않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진짜 고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고민하러 왔습니다. 계속 고민 얘기만 나왔네요. 너무 오늘 좋았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 분들의 이슈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아쉬운 거 같은 경우는 오늘 첫 만남이고 막 처음부터 우리가 막 뭔가 사업을 막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당황스럽기도 하시고 약간 막연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문화도시라고 할 때 대부분 예술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예술 장르, 공연이 많이 벌어지고 전시가 있고 이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더 폭넓게 문화라는 건 결국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린 모든 이야기들을 꺼집어낼 수 있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시고 싶은 사업들을 좀 고민하실 때 또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일사천리의 일이 돼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또 다시 거듭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 좀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저나 김경원 PM에게 의논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